자, 295페이지. 그 02번 제목이 뭡니까? 선의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입니다. 회복자는 진정한 소유자다 생각하시면 돼요. 주인이 나타나서 내 거니까 돌려다오 이런 순간이다 생각하세요. 그러면 그 예를 한번 보세요. 펜션 매입 사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갑 소유 펜션을 을이 매수하여 소유하던 중 매매 계약이 1년 뒤에 무효인 것이 판명되었다. 무효 언더라인 하세요. 무효. 요거는 이제 별표 하나 해두실 것이 여기서 점유자와 회복자와의 관계, 여기서 시험 잘 나오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면 지금 갑 소유 건물인데 매매해서 을이 점유해 오다가 1년 후에 매매가 무효인 것이 밝혀졌다 이 말이잖아요. 지금 상황이 이해되시나요? 1년 동안 살았는데 뭐 등기 하든 안 하든 상관없어요. 무효인 것이 밝혀졌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제 여기서는 무효만 나왔는데 잔금을 안 줘가지고 계약이 해제되었다 할 수도 있고요. 이해되시나요? 그 뭐 차고 사기 강박으로 취소될 수도 있잖아요. 계약을 합의 해제할 수도 있잖아요. 지금 뭐 하는지 알겠죠? 무효, 취소, 해제, 합의, 해제 네 가지를 기억하시라고요. 이러면 이거 어떻게 된다고? 소유권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당연히 복귀한다. 이걸 기억하시라고. 그럼 이제 누구 소유입니까? 갑 소유인 거죠, 처음부터. 이해되시나요? 그럼 이 1년 동안은 을은 남의 것 점유해 왔습니까? 자기 거라 믿고 점유해 왔습니까? 그렇죠. 그걸 뒤집어 말할게요. 을은 자신에게 소유권 없음을 알고 점유했습니까? 모르고 점유했습니까? 을이 자신에게 소유권 없음을 모르고 점유해 온 거죠. 결과적으로 선의 점유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을의 점유는 선의 점유다. 선의의 점유자다 말이에요. 선의의 점유자가 자기가 사용수익 한 거 1년 동안 사용수익 한 임대료 상당 아시겠죠? 차임 상당. 이게 뭘까요? 과실이거든요. 과실. 나는 당연히 내 거니까 내가 사용해 왔지 이 생각해 왔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실 수취권 있다 없다. 과실 취득권 하지 말고 수취권 하세요. 있는 문장 그대로 쓰세요. 과실 수취권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1년간 사용료 부당이득 반환 의무 있다 없다. 없다 요겁니다. 요걸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시험 굉장히 많이 나온 거란 말이에요. 과실수취권은 누구한테 인정되는 겁니까? 선의 점유자. 오케이. 짧게 말하면 선의 점유자.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 요 정도 내용은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첫째가 뭡니까? 사용료 반환해야 되는가? 반환 안 해도 된다 했잖아요. 금방. 그 다음에 둘째 점유자 과실로 불이 났다 요겁니다. 을 과실로 점유자 요거는 첫 번째고 점유자 과실로 건물이 소실되었다. 불타버렸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물어내야 됩니다. 점유자 과실로 소실되면 뭐 해야 되는가 하면 손해배상해야 돼요. 물어내놔야 돼요. 그런데 전부 다 물어줘야 되는가?
이것만 물어줘도 되는가? 이 문제가 생겨요. 거기서 선의 점유자, 악의 점유자 구분해야 돼요. 선의 점유자는 현존 이익만 반환하면 되고 자주 점유이고, 자주 점유이고 선의의 점유자는 현존 이익만 돌려주면 되고, 악의 점유자는 전부 물어내놔야 돼요. 여기서 달라져요. 여기 임차인이 잘못해가지고 멸실되었다. 그러면 전부 물어내놔야 돼요. 이해되시나요? 여기서 또 차이가 나요. 그 다음 세 번째, 남의 건물에 지출한 개보수 비용을 회복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가. 지금 이때 이제 세 번째, 이 소유권 돌려줄 때 이제 무효인 것이 밝혀졌으니까 돌려줄 때, 그동안 개라는 것은 그 계량비, 보수 이런 거는 이제 수선. 그러면 계량은 유익비고요. 수선한 것은 필요비 되시나요? 요거 청구할 수 있는가? 비용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선의 악이 불문하고 청구할 수가 있어요. 요것만 해도 벌써 다양한 내용이 나오죠. 이거 시험 잘 나온다 이 말입니다. 이 자리가. 요 세 가지 질문을 염두에 두고 공부해도 괜찮습니다. 법 조문을 무조건 외우는 것도 괜찮은데 이런 의문을 갖고 공부하면 더 쉬워요. 자, 201조 볼게요. 선의의 점유자는 뭘 취득한다? 과실 취득한다. 이게 과실수취권이에요. 누구에게요? 선의자에게. 그 다음 2항, 악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해야 됩니다. 과실수취권 없기 때문에 소비하였거나 부주의로 훼손시켰다. 대가 보상해야 됩니다. 되시죠? 전항 2항은 폭력, 엄비에 의한 점유에도 준용한다. 폭력으로 빼앗은 점유자도 전부 물어내야 된다. 되시나요? 엄비는 남몰래, 몰래라고 합니다. 그게 다음 페이지 보시면 2번 요걸 꼭 읽으세요. 2번 제목 보세요. 선의 점유자의 과실 취득해서 갈로 1번, 2번 있죠? 요걸 금방 우리가 한 겁니다. 읽으시기 바랍니다. 핵심은 그 2번하고 3번에 푸른색으로 있네요. 토지 건물 사용 이익도 과실에 포함되어서 안 돌려줘도 된다. 3번의 셋째 줄에 있잖아요.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없다. 이 87년 이 판례가 굉장히 출제 많이 됐습니다. 악의 점유자는 다 돌려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제일 아래쪽에 점유물의 멸실 훼손에 대한 책임 202조입니다. 조문 보세요.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점유자 잘못했다 안 했다? 책임 있는, 없는 하면 시험 낸 적 딱 한 번 있거든요. 없는 하면 책임 없습니다.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되어야 돼요.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 훼손되었을 때 악의 점유자는 전부 배상해야 되고, 선의이고 자주 점유자는 현존한 데에서 배상해야 된다. 요겁니다. 여기 있잖아요. 금방 했잖아요. 그죠? 악의는 전부 배상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 소유의 의사가 없는 타주 점유자는 선의인 경우에도 전부 배상해야 된다. 타주는 뭐 선악 불문하고 전부 물어내야 돼요. 누가 현존 이익만 물어내면 되는가? 자주 점유이고 선일 때만 하면 돼요. 요 사람 그래도 요거 잘 낸단 말이에요. 조문을 꼭 읽으셔야 됩니다. 그게 해설해 놓은 게 오른쪽에 2번, 3번이에요. 같은 거예요. 여기 하나 주의할 게 하나 있어요. 3번에 2번 보세요. 오른쪽 페이지 3번에 2번. 금방 여기 보시면 악의 점유자는 전부 배상하라 했잖아요. 요거. 요 문장이 우리 민법 지금 201조인가 202조죠. 202조의 조문이 여기 있는데, 요게 뒤에 가면 748조 조문이 또 있어요. 법전 뒤에 가면. 그럼 202조에는 악의자는 전부 배상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748조에는 악의자는 전부 배상하고 이자까지 붙여야 되고 연체되면 손해까지 배상해라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요게 원칙이다 보니까
요거를 그러면 세 가지 배상해야 되는데 요거는 전부 하나만 배상해라 이래 돼 있거든요. 이건 척칙이냐? 아니다. 그래서 이것도 같이 배상해야 된다. 이게 판례란 말이죠. 그거 보세요. 동그라미 2번. 이때 악의 점유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 부처 반환하고 찾았나요? 그 이자 이행지체 연체로 인한 지연손해금까지 지급해야 된다. 요겁니다. 이 푸른 글자로 몇 회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로 2번에 나왔던 거예요. 바로 2번에 나왔던 게. 내가 전화해가 또 내락할게요. 그거는 안 됩니다. 공정하지 못해가지고. 그 다음에 203조입니다. 203조 요게 비용이에요. 보세요. 1항이 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할 때 회복자에 대하여 보존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필요비 상환 청구할 수 있다. 과실을 취득했다면 통상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한다. 자, 요것은요, 여러분 그 203조 점유자의 비용 상환 청구권 제목 있죠? 제목 옆에다가 비용 상환 제목 옆에다가 이렇게 적어 선의 악의 같이 적어 놓으세요. 이건 악의 점유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선의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선악 불문하고 비용 청구할 수 있어요. 1항이 필요비이고요. 2항이 유익비예요. 자, 1항을 금방 우리가 한번 읽어봤는데 언제 청구할 수 있다는 습니까? 반환할 때요. 소재기 당했을 때가 아니고 패소 판결을 받아서 돌려줄 때 이야기예요. 그거 시험에 한번 나온 거예요. 상대방이 청구한 때입니까? 내가 돌려줄 때 이야기입니까? 돌려줄 때 기준이에요.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반환할 때 요게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2항이 가액의 증가 현존한 때 하나여 회복자 선택에 쫓아서 지출 금액이나 증가액상 이건 계량비용이에요. 계량비용. 그 다음에 3항은 전항의 경우가 유익비 경우에 이 뜻입니다. 법원의 회복자의 청구에 의해서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용할 수 있다. 이 말은 물건부터 먼저 돌려줘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망에서는 사망 판결이 나오면 유치권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왜? 먼저 돌려줘야 되니까. 그런데 1항 2항은 비용 안 주면 유치권이 가능하다. 되시나요? 비용 받을 때까지 못 주겠다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짧게 내면 요게 잘 나와요. 악의의 점유자도 비용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악의자는 무조건 안 된다고 또 기억하고 있거든요. 사람들이. 이건 되는 자리란 말이에요. 그런 거 조금 주의하셔야 돼요. 그 해설이 뒤에 보세요. 그 법 조문을 꼭 읽고 뒤에 읽으시면 쉬워요. 1번 필요비, 밑에 2번 유익비, 제일 밑에 3번 보세요. 선악 관계없이 점유자에게 인정된다. 나와 있죠. 금방 다 했던 거 다 나와 있어요. 이게. 그 다음에 오른쪽에 그 4번하고 5번이 있는데요. 5번을 먼저 봅시다. 5번에 보시면 언제냐 청구 시기라고 했습니다. 1번 보세요. 5번에 1번 점유자가 회복자에게 언제나 합시다. 언제야? 점유물을 반환할 때. 그때입니다. 근데 임대차에서 필요비는 즉시 청구할 수 있다. 그게 그 조항이 조문이 하나 따로 있어서 그래요. 임대차. 임차인은 필요비를 언제든지 달라 할 수 있다는 거죠. 위에 4번은 놔두십시다. 4번은 나중에 문제를 통해서 봐도 돼요. 지금 복잡하게 안 해도 됩니다.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그 점유권에 근거해서 반환 청구할 수 있는데요. 왼쪽 페이지 그 204조 300페이지 제일 위에 204조
204조 요거를 꼭 공부하십시오. 204조. 204조 제목이 점유의 회수라고 되어 있죠. 점유의 회수. 요게 점유물 반환 청구권이에요. 반환 청구권. 자, 1항에 봅니다.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때에는 물건의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점유자가 점유를 침탈당했다. 그때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단서에 보면은 2항에 보면 전항의 청구권은 침탈자의 특별 승계에 대해서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특별 승계의 악인 때는 반환 청구할 수 있다.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요 2항은 무슨 뜻인가 하면 침탈자로부터 선의의 특별 승계에게는 못 달라 합니다. 이게 청구 못하고요. 악의의 특별 승계인에게는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사망에서는 언제까지 할 수 있다 했습니까? 침탈을 안 때부터 1년입니까? 당한 때로부터 1년입니까? 당한 때. 이것도 조심하셔야 돼요. 1년 내에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오른쪽 페이지에 그 반환 청구권 제목 하에서 다음 페이지까지 요걸 꼭 좀 읽어요. 반환 청구권 요걸 꼭 공부하세요. 나머지는 나중에 한 번만 봐도 돼요. 요거 반환 청구권을 공부하셔야 된대요. 횟수 요거. 자, 점유물 돌려다오 하잖아요. 지금 이게 반환 청구권이잖아요. 손해가 있으니까 손해까지 물어내라 이렇게 하는 것인데요. 언제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침탈 당했을 때. 침탈이 무슨 뜻일까요? 의사에 반하여 원치 않는데 뺏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훔쳐가거나. 의사에 반하여 뺏기는 것. 조선의 국군은 일제에 헌납했습니까? 침탈당했습니까? 빨리 말해보세요. 내일 모레 3.1절 100주년인데 유관순 여사가 아이고 우리 후배들이 그것밖에 모르나 하고 있으면 자다가 더 벌떡 일어날 거 아닙니까? 의사에 반하여 뺏긴 거잖아요. 침탈, 병탄 뭐 이렇게 말합니다. 뺏겼다 뜻이에요. 의사에 반하여 뺏긴 것이다. 거기에 일조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참 얼마 전에 그 음악에도 일제가 있는가 그 뉴스 보고 그 프로그램 보고요 밤에 잠을 못 잤습니다. 화가 이만큼 나가지고 진짜 머리 다 뽑고 싶었어요. 국민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작곡가 가수들이 선구자라는 노래도요 일제 앞장서자 이 뜻이래요. 애국가도 만주국 침략해서 행사장에 불렀던 노래랍니다. 그걸 지금 우리나라 국기로 쓰고 있어요. 국가로. 이거 빨리 음악가들이 바꿔야 돼요. 정치인들이. 많은 국민들이 애국가를 쓰고 있잖아요. 지금 안익태가 만든 거지만 그럼 바꿔줘야 돼요. 안익태라는 사람은 일본을 대표하는 오케스트라 지휘자로 활동했고요. 심지어 독일에서도 히틀러 친위부대 지휘자로 활동했단 말입니다. 이건 반인류적 행동을 한 거거든.
그런 걸 국민한테 안 가르친다는 게 더 웃긴다는 얘기. 수십 년 동안. 물론 이제 연구했겠지만 이거 빨리 그 고쳐야 돼요. 후손들이 지금 있는 학자들이 빨리 고쳐야 돼요. 안 그러면 또 동조, 방조하는 거라고. 지금 빨리 고쳐야 돼요. 그건 아주 사람의 정신을 빼놓은 것이라서 빨리 고쳐야 돼요. 의사의 반하에 뺏기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아닌 게 있단 말이에요. 의사의 반하에 뺏기는 게 아닌 게 있다. 의사의 반하에 뺏겨야 욕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204조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닌 게 있다. 뭐가 있는가? 사기, 속았는데 자기 스스로 준 거예요. 아시겠어요? 속아서 준 것, 요건 스스로 준 거예요. 빼앗겼다라고 말할 수는 있어도, 속아서 빼앗겼다고 말할 수 있어도 의사의 반하에 뺏긴 건 아니고 지가 준 거거든. 스스로 인도한 거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스스로 준 거란 말이에요. 이건 침탈이다 아니다. 아니다. 오케이. 이런 걸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기에 의해서 준 사람은 점유물 반환 청구권 요게 됩니까 안 됩니까? 204조를 사용 못 한단 말이에요. 재판에 가면 진단 말이에요. 이거 쓰면 안 되는 건데요. 이런 점유물 반환 청구권 행사 못 한다. 이 뜻이에요. 또 있습니다. 간접 임대인 의사에 반하는데 임대인은 원한다고 하지 않았는데 직접 점유자 임차인이 임의로 인도했다. 자 보세요. 임차인이 임의로 인도했다. 뺏겼습니까? 자기가 준 겁니까? 그러니까 침탈 아니죠. 이해됩니까 요거? 요거 둘 다 시험 냈고요. 침탈 아니니까 점유물 반환 청구권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죠. 임대인이 점유물 반환 청구 안 돼. 임대인이 소유권 반환 청구해야 돼요. 점유권 침탈이 아니라서 그게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점유물 반환이 안 된다 말이에요. 소유물 반환 청구해야 돼요.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창이 안 되니까 칼로 써야 된다 이 말인 거예요. 아예 못 한다가 아니고 이 방법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방법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갑이 분실했어요. 유실물 이해됩니까? 택시 타고 가다가 급해서 빨리 돈 주고 내렸다 하시겠습니까? 핸드폰하고 지갑은 놔두고 말입니다. 근데 이제 뒷좌석에 탄데 발 밑에 그게 있어서 주웠다. 그건 뭡니까? 유실물 습득한 거다. 근데 유실물법이 따로 있습니다. 신고해가지고 6개월 동안 주인이 안 나타나면 취득합니다. 바로 지 거라고 생각하면 그 횡령죄, 점유이탈물 횡령죄로 범죄가 됩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서울 지하철역에 그 물걸레 청소질 하는 아주머니 아시죠? 청소부 있잖아요. 박스인가 가방인가 하나 주웠어요. 그 안에 현금 1억이 들어가 있는 거라. 그래서 내가 그 아줌마였으면 신고 안 했을 것 같아요. 눈이 휙 돌아봤을 것 같은데. 퇴직금보다 더 많은데 어쩌고 그러고. 바로 신고해가지고 주인 찾아줬다니까. 보상금 줄게. 뭐 20%면 얼마입니까? 2천만 원이. 준다 안 받는다. 주인 당신 해라. 이런 천사가 어디 있습니까? 소름이 말만 생각만 해도 소름이 끼친다. 그 사람 틀림없이 천사다. 왜? 내가 곰곰이 그 사람 입장이라면 돌려주겠나 이 생각 해봤거든요.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양반 틀림없는 살아있는 천사다. 그거는 이제 형사과에 가서 이야기하면 되고 지금은 민사 여기까지 그 이야기 형사 이야기 늘어나면 할 얘기가 하루 종일 해야 되는데 좀 이따 밥 먹고 이야기합시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공부하다 보면 할 얘기 굉장히 많아져요. 진짜예요. 이제 이 공부하는 토론하는 공부 방법 나중에 3월달 4월달 되면 여러분 몇 명이 모여가지고 공부를 하세요. 토론을
이거 내가 이해했는데 잘 모르겠더라. 한번 설명해 봐봐. 이러면 잘 아는 사람이 설명해 주면 탁 감이 온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탁 끌어올리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하버드 대학은 토론 방식으로 해요. 유대인들하고요. 이 세계에서 제일 좋은 방법이 토론 방법이에요. 지금 중고등학교에도 교사들이 그걸 외국에 유학 갔다 온 친구들이 지금 그 방법 하고 있어요. 안 가르쳐요. 질문 턱 던져놓고 토론하게 만들어요. 제가 대학에서 그 방법 하거든요. 저는 대학에서는 이렇게 안 가르쳐요. 사례 던져놓고 이야기해보라 합니다. 이 사람 나쁜 놈이죠? 안 나쁜 놈이죠? 이렇게. 그럼 어떤 사람은 나쁘다고 어떤 사람은 안 나쁘다고 이야기해요. 그럼 뭐 왜 안 나쁘냐 이렇게 물어본다고. 그럼 모르고 가져갔으니까 안 나쁘지 이렇게. 그것도 맞는 말이거든요. 책에 있는 것만 배우는 거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생각한 게 옳은 거냐 틀린 거냐 그것도 생각해 보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고요. 유실물 습득한 것이 이게 침탈입니까? 아니죠. 그냥 우연히 주운 거 어떻게 빼앗은 겁니까? 그죠?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전부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세 가지 시험 다 나온 거라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얼핏 힌트 드렸는데 힌트가 나왔는데 누가 침탈당했어요? 누가? 점유자라고 했잖아요. 점유자. 이 사람 누굴까요? 자, 임대인 기준일까요? 임대인 기준일까요? 임차인 기준일까요? 임차인 기준이에요. 이 사람 기준 아니에요. 이 사람 기준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주인 기준일까요? 종업원 기준일까요? 이게 조금 어려워요. 누구 기준일까요? 요 사람 기준이에요. 제 같으면 이거 시험 내는데 안 냈습니다. 아직 30년 동안 이거 안 냈다고. 이 사람이 침탈당하면 이 사람 침탈당한 거예요. 이해되나요? 이 사람도 침탈당하면 이 사람이 침탈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D사람 기준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시나요? 심지어 종업원이 점유 취득하면 주인이 점유 취득한 겁니다. 점유라는 단어만 갖고. 종업원이 유실물 습득했다고 해서 주인 거냐? 그건 아니고요. 그거는 습득자 거고 별개고, 점유라는 것 자체의 기준이다. 점유. 종업원이 빼앗기면 누가 점유보호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점유주가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점유보조자는 점유권이 있다 없다? 없다 했잖아요. 이 사람은 이거 못합니다. 상대방도 안 되고. 그래서 그게 중요하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빼앗기는 거는 이 사람 기준이단 말이에요. 또 역으로. 그래서 중요하단 말이에요. 종업원은 점유권 있다 없다? 없어요. 점유보호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상대방도 안 돼. 실제로 점유자가 종업원 상대로 소송할 수 있는가? 안 된다면 주인 상대로 소송해야 돼요. 오케이. 그 기준.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간접 점유자 의사에 반하면 이 사람 기준은 침탈이라고 해야 되는데 이 사람 기준 침탈 안 하고 뭐라고 해요? 직접 점유자가 임의로 준 거니까 침탈 아니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간접 점유자가 점유 보호 청구 행사 못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악의 특별 성견에게는 달라 할 수 있다. 침탈자의 악의 성견. 이 사람은 보호하는 거예요. 선이니까. 선의 제3자는 보호하는 거죠. 결과적으로. 침탈 사실을 안 때부터입니까? 당한 때부터니까. 당한 때부터. 법 조문에 있죠. 당한 날로부터 1년 안에 해야 돼요. 그러면 침탈 당한 지 2년 됐다. 점유보호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못해요. 1년 지나버리면. 1년 내라는 단어는 요 기간 안에 권리 행사하세요. 즉 제척기간이에요. 제척기간. 제척기간인데 이것을 반드시 재판상으로 행사해야 되나 재판 외에 행사해도 되는가? 판례는 재판상으로만 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소송해야 된다. 그래서 반드시 그 기간 안에 소장 제출해라. 고소장 가져온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해됩니까? 그거는 고소장은 형사하고요. 민사에서는 소장을 가져오라 합니다. 소장 제출해라. 소장을 제출해라. 아시겠어요? 소장 제출해라고. 소장 제출해라. 그래서 무슨 기간? 출소 기간. 이렇게 판례가. 이해됩니까? 분명히 가르쳐 드는데 모르겠다 하면 안 됩니다. 출소 기간, 소장 제출해야 되는 기간이다. 언제까지요? 1년 안에 해야 돼. 1년 지나면 안 된다. 그게
자기가 주장하는 거 아마 들어보니까 1년 6개월 됐다. 그러면 안 돼, 안 받는단 말이죠. 그 뜻이. 그 여러분 책에 보세요. 침탈. 이거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다음 이 침탈 바로 위에 그 점유 보조자는 못한다. 그것도 중요하고요. 침탈에 해당하지 않는 것 동그라미 1, 2, 3 있네요. 1, 2, 3에 보면 푸른색으로 사기로 건물을 명도해 줬다. 하나 나와 있네요. 그다음 2번은 직접 점유자가 임의로 타인에게 인도했다. 그다음 3번 유실물 섭득 다 나와 있네. 이 책은 조금 두꺼운 편 대신에 좀 상세하게 적어 놓긴 했다는 거죠. 장점도 있고 단점이 같이 있는 겁니다. 누구한테 해야 되는가? 다음 페이지. 상대방이 누굴까요? 현재 점유하는 자에게 해야 돼요. 현재 점유자에게. 자, 근데 1번. 현재 점유하는 자가 특별 선계인일 때 선의자에게도 되나요? 안 되죠. 누구한테만 돼요? 악의. 1번은 악의를 찾아야 돼요. 그럼 2번은 선의는 안 된다라고 했고요. 선의에서 다음 또 넘어가 버리면 달라소리 못합니다. 그게 선의에서 벌써 달라 못하기 때문에 그 다음 악의자는 상관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 기간입니다. 침탈 당한 날로부터 1년 출소기간 나와 있고요. 재판상 행사기간이다. 그걸 제척기간이라 합니다. 그래서 2번도 제척기간, 출소기간. 그러니까 1번, 2번 둘 다 출소기간 해놨는데 기간이라는 것 자체에다가 갈로 해가지고 뭐라고 적어놔야 돼요? 제척기간. 1번, 2번 둘 다 출소기간 적어놨네요. 그러니까 위에다가 기간 옆에다가 제척기간 이거 말을 하나 적어두는 게 좋아요. 반드시 출소란 단어만 시험 내는 거 아니거든요. 그냥 제척기간 내릴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제척기간은 법이 권리행사기간을 미리 정하는 것이라 제척기간은 누가 판단해야 되는가?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해야 된다 이렇게 적어두세요. 당사자가 주장해야 된다 하면 틀린 거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2분의 1번 봅니다. 점유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점유보호 청구권과 같은 겁니까? 별개입니다. 성격이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손해가 있으면 청구할 수 있는 것이지 손해가 없는데 손해배상 청구할 수는 없는 거다는 거죠. 그래서 점유보호 청구권 속에 손해배상 청구권이 포함되어 있는 건 아니고 별개다 이 말입니다. 별개. 그 뜻입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에 예방 청구, 방해 제거 청구 이것도 뭐 1년 안에 하면 됩니다 정도고요. 그래서 별로 설명할 게 없잖아요 보시면. 그 다음에 제일 밑에 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 자, 가보이 자전거가 있습니다. 요즘 자전거가 되게 비싸요. 어떤 거는 보니까 뭐 유튜브 보니까 뭐 1,000만원짜리도 있고 2,000만원짜리도 있고 자랑질 하더라고요. 근데 뭐 길거리 놔뒀는데 가보이 자전거를 길거리 잠깐 세워놨는데 어리 이걸 훔쳤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갑이 그 당시에 목격을 했으면 추적해서 찾아올 수가 있어요. 그걸 뭐라 할까요? 자력구제. 자력구제. 자력구제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침탈 즉시에 할 수 있는 게 자력구제의 개념이에요. 한 3일 지났다. 도난당하고 한 3일 지났는데 강변에서 기다리고 있더니 그놈이 타고 간다 내 자전거를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놈을 사진을 딱 찍어가지고 갑이 을을 상대로 소송 제기했다. 뭐 가지고 소송 제기할까요? 점유권 가지고 소송 제기해도 돼요. 침탈 당한 지 1년밖에 아직 안 됐으니까 3일밖에 안 됐으니까 점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해도 되고 소유권 가지고 반환 청구해도 돼요. 소유자잖아요 갑이. 이때 을이라는 사람은 갑이 소유권 가지고 소송 들어왔을 때 을은 점유권 주장해서 소제기할 수 있는가 해도 됩니다. 도둑은 점유권이 있다 없다? 도둑은 점유권이 있어요. 소유권이 없지. 이해됩니까? 점유권하고 소유권하고 별개란 말이에요. 그런데
갑이 소유권 가지고 소송 제기해서 받아간 게 아니고 강변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지나가는 놈 두드려 패가지고 3일 지나서 말입니다. 다시 점유를 빼앗았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도둑은 점유권에 기한 소송 제기할 수 있다고요. 어력에 무엇이 있었어? 점유권이 있었어. 근데 그래서 이런 소송을 제기했을 때 이 점유가 없다고 할 수 있는가? 갑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을에게 점유권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별개란 말이에요. 그래서 점유에 기인한 소는 본권에 관한 소로서 재판하지 못한다. 점유권은 점유권이고 소유권은 소유권이다 이 말이에요. 결과적으로는 소유권이 이기기 때문에 돌려주라 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소유권에 기한 소송 제기하고 점유권에 기한 소송 제기했을 때 소유권 없으니까 너 졌다 이렇게 판결 내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점유소는 별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A가 소유하는 물건을 B가 침탈했을 때 A는 소유권에 기하여 반환 청구할 수도 있고 점유권에 기하여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소유권 가지고 하면 본권의 소고요. 점유권 가지고 하면 점유의 소다 이 말이에요. 별개입니다. 그때 점유에 관한 소를 제기하려면 A는 몇 년 안에 해야 돼요. 반드시 1년 안에. 본권에 관한 소로서는요 1년 기간 제한이 없어요. 그게 다른 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 양자의 관계 1번 보시면 점유권에 기인한 소, 본권에 기인한 소 서로 영향 미치지 아니한다. 됩니까? 별개라 이 말이에요. 판사들이요 각각 재판해주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2번 보세요. 점유의 소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하지 못한다. 도둑 보고 소유권 없으니까 너 졌다 이렇게 판결 내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도둑에게는 뭐가 있다? 점유권은 있다는 거죠. 그 뜻입니다. 각각이다 이 말입니다. 별개다 이 말입니다. 누가 옳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누구에게 무슨 권리가 있는가 그게 중요하다고요. 자, 강의는 여기까지인데요. 요거 마이크 잠깐 끄고 한마디 할게요.